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힘차게 상승을 해서 모처럼 대형주의 빛이 쨍하고 접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장이 마치면서요, 현재 22.9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3포인트가 올랐다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1979선에서 장을 마치면서 한 1980선을 바로 그냥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573포인트라는 그 영역 자체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게 하나도 섭섭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9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산재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금통위에서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중국에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호재성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 1980선 확인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소 주춤한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강화돼 한 달여 만에 재차 1980선 확인했는데요. 오늘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면 이른바 트로이카주라고 불리는 건설과 증권, 은행주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이벤트 바로 옵션 만기일이죠.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 오늘 코스피 지수 무난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2포인트대의 오름세입니다. 1980선을 목전을 두고 1979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237억 원, 기관이 1842억 원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강하게 견인해준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닷새째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컸는데요. 그러나 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약세 전환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570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3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573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반대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관을 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7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보합권에서의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약세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20전의 내림세입니다. 1086원 3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이미 오전장에서 15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51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반 역시 나란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IT주 양호한 흐름 보인 가운데 역시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9,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신한제주와 LG화학 역시 2%대의 상승세 지켜나가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많이 밀립니다. 7%에 가까운 급락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주가 조작 혐의로 오늘 악재가 들어오면서 오늘 셀트리온은 27,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오늘 5%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바로 2분기부터 이 성수감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서울반도체 오늘 31,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2위에 있는 파라다이스 1%대의 상승세가 보이는데요. 오늘 영업이익이 17%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이 약세 흐름, CJ ENM이 오늘 6%대의 낙폭을 보였고요. 시젠과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깜짝 인하한 가운데 오늘 건설주와 금융주 동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건설주는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도 오늘 동반되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이 깊었던 GS건설 오늘 7%에 가까운 강세 흐름 나왔고요. 이어서 벽산건설 역시 7%대의 강세 보이며 15,800원에 상한기업 역시 눈에 띕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인데요. 상한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 호재성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금융주 주가 함께 살펴봅니다. 금융주 역시 동반 오름세입니다. 신한주주가 2%대 강세 보이며 38,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주주와 의류금융주주 4%대 강세, BS금융주주가 오늘 가장 큰 폭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7%대의 급등세 보이며 14,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권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증권주도 함께 꼽히는데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1%대의 상승 흐름, 우리투자증권이 4%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오늘 12,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조선주 주가가 하반기부터는 이 실적 개선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대 강세 보이며 28,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미포조선 가장 큰 폭입니다. 오늘 8%에 가까운 강세 흐름 127,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며 급증세를 보였던 중국 관련주 주가 오늘도 이틀째 강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전일 상한가 도달했던 차이나 하오런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와줬습니다. 8%대의 강세 보이며 1,9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역시 7%대의 강세 흐름, 차이나 그레이트 역시 6%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오늘 1,7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백신주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발생된 AI가 더 위험한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장중 상한가 도달했던 이글벳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둔화되면서 10%대의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파루는 오늘 상한가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5,37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KM과 VGX 인터, 중앙 백신 모두 2%대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상승세에 이어졌는데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당 300원씩 오르며 13,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KT뮤직 살펴봅니다. 오늘 KT뮤직 오후장에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 나와줬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KT뮤직은 주당 475원 올라 3,64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대명 엔터프라이즈 살펴봅니다. 역시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5대1 액면 분할을 재개하고 거래되는 첫날인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주당 79원 올라 607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올장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금통위와 관련돼서 만기일 두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만기일과 관련돼서는 커다란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금통위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거래소 대형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하루였었고요. 특히 업종면에서 봤을 땐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 및 금융업종들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금일 시장 상승의 요인을 살펴봤을 때는 뭐 기준금리 인하로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해서 그동안 일견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이 시장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통위 이후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국내 경기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앞으로 이제 재정과 금융 측면에서의 정책 공조 측면을 강조했다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일단 오늘 금리 인하의 효과에 따라서 오늘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났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숨고르기를 한번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 있어서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아마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군일 코스피 지수가 61선을 상회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추가 상승 기회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G7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했었을 텐데요. 앞으로 환율 관련해서 우리 측에 좀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일 최근에 국내도 기준금리를 결국 인하를 했지만 각국들의 금리 인하에 관련된 뉘앙스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화 관련돼서 각국들의 좀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국내도 그동안은 나타나지 못했었던 금리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서 일단은 원화 강세는 일단은 멈춘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살아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1,100원 선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원화 강세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더 눈치 보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코스피 모처럼 만에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호재거리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호재 뉴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컴백한 외국인이 바로 오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걱정됐던 점은 바로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기관과 외국인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시장의 상승 자체는 외국인에게 달려 있었던 바로 그런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1%에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18%가 오르면서 1979.45포인트를 나타냈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8%가 빠졌죠. 그만큼 573.35포인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1980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좀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고요. 그만큼 지금 오늘은 투자 심리 자체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전에 21선을 강하게 일단 이탈됐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오른 모습이었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짧게 보는 시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90포인트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개별주 양상이 코스피에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우리가 종목군으로 이제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오늘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 건설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보였다는 점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큰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바로 금융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건설 업종이었습니다. 건설 업종이 상당히 호재가 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주들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기관에 의해서 지금 살아나는 움직임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매도세를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바로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종목군 그리고 의료 정밀 기기에 대해서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우리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부분 우리가 한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오늘 그 두각을 나타내는 특징주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1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지수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옵션 만기일이라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을 했을 뿐이지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뭐 추세적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전히 160만 원대까지는 박스권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20에서는 그만큼 생명선이었다는 것을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나타내주는 삼성전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넘어가서 GS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6.84%가 올랐는데 바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바로 건설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출금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결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후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건설주를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실 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GS건설 실적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대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세대가 무너졌다고 말이 나왔던 게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45,000원을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던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는 45,000원 자체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35,000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도달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상향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건설업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식하시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군일수록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 오늘 동반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종목군이 바로 건설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번 더 관련 있게 보셔야 되는 게요. 일단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반도체가 올랐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을 같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이렇게 부재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다른 여타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분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분발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시총 상위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닥을 같이 보시면요. 오늘 셀트리온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서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가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끼어있는 것만으로는 5%를 오르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당연히 반사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상으로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31,000원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31,000원대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점 자체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고 앞에 있던 바로 저항권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윗꼬리 자체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주가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닌가. 그만큼 31,000원 밑으로는 내려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세로 조금 더 임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GS건설과 똑같은 35,000원 정도까지를 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봉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승세 자체는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그리고 박스권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됐다는 게 일단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를 지지를 받고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반도체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 GS건설, 서울반도체 오늘장 특징주로 세 종목 꼽아서 들어봤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대신증권 신촌점의 김희승 대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성동경 대리는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를, 양시장 모두 매수를 말하는군요.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와 실적 중소형주, 복합적으로 골고루 잘 섞는 느낌입니다. 아바텍을 종목으로 꼽았고요. 김희승 대리는 5월 초까지는 코스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5월 초, 좀 심리 끝날 때 된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에너지주와 코스닥 헬스케어주 종목으로 아이센스를 선정을 했군요. 네, 먼저 성동경 대리께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를 말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좋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런 의미로서 좀 말씀드린 게 맞고요. 네, 지금은 주식을 좀 강하게 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가 1% 정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1979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받아들일 때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저는 오늘 상승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옵션 만기라고 금통위 지금 금리 결정 인하가 동시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오늘 0.25% 인하를 하면서 어떤 주식시장에 이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대형주들이 대박들이 많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두산 인프라와 같은 단기 낙폭 과대주 대형주 쪽에서 좀 단기 바닥이 나왔었는데요. 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 바닥 시도는 저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이시는 이런 대형주 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을 좀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신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옆으로 기는 현상. 아직 매수 지체는 확실히 없는데 파는 사람도 많지 않은 어떤 그런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 이렇게 양봉이 선 날 이게 이제 바닥이 저는 완성됐다고 보는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이 낙폭 과대주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지난주부터 종목들은 좀 반응을 시작했고 오늘 이제 대형주들이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해서 지수 자체도 어떤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빠르면 이번 주 좀 늦어도 6월, 7월 저는 6, 7월 더 좀 좋게 보는데 2000 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연초부터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게 좀 주식시장에 좀 크게 한번 상승이 오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상승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 한 200, 300포인트 오르는 장이 아니고 앞자리가 바뀌는 3,000, 4,000을 가는 시장이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이유가 지금 1900에서 2000에 좁은 박스권에 코스피가 머물렀던 게 거의 지금 1년에서 2년 이제 가까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수급으로서 지금 대형주들이 유통주식사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좀 중요하게 수급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연기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짧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대형주들 유통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 한 번에 좀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신호가 오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장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 이런 것들은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실적이 안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장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실적으로 가는 게 장이 아니고 지금 수급으로 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3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회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회를 계속했었냐면은 7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 반 이상을 지금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2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우려감이 반영된 게 지금 현재 주가고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그대로 제대로만 나온다면 뭐 좋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제대로만 나온다면 지금 가격대는 역시나 너무 싸다. 예, 이런 지금 심리가 이제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걸로 이제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도 많이 싸다라고 하고 좀 발빠르게 대응했었던 분들은 물렸던 거는 단가를 낮추고 주식을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좀 싼 가격에 대형주를 좀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던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추세적으로 지나갈 것 같고 코스닥을 좀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그런 게 많이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지금 양매도가 이제 나왔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좋게 보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선별적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바이오 제약주들 이런 것들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 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실적이 좋고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확장세로 늘어나는 그런 중소형주는 여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다 갈 수 있는 그런 좀 큰 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심리적으로도 오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었던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나왔었던 것 같고 앞으로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제 뭐 개인 고객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은 주식시장을 좀 좋게 보는 때가 드디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희성 대리께서는 이제 한 5월 초까지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5월 초라고 하면 이제 오늘이 9일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 지금의 상승세가 이 즈음에서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시는 겁니까? 네, 오늘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지수가 마감이 1979.45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는데 이는 오늘 이제 반짝 금리 인하 효과랑 또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적인 그 포지션으로 이끌기 위해 옵션 만기일에 좀 상승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초반까지 상승으로 본 이유는 지금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안도감과 유럽 ECB 금융 완화 정책 기대감 그런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시 판매 기대감이라던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코스피가 상승으로 갈 걸로 2000선까지는 갈 수는 있으나 이제 2000선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에너지라던가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고 이제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 이제 악재가 나올 땐 저희 시장은 좀 더 출렁거리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호재의 경우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더 저는 6월 말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뱅가드 이제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6월 말까지는 그러한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그게 해소가 되는 시점에 한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이 싸다고 PBR 이제 1배 근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초 이 정도쯤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물론 낙폭과대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소형 그런 코스닥 그런 쪽에서 종목을 발굴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알맞은 대응법이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의 큰 호재지만 어느 정도 증권주라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은 증권주라던가 낙폭과대주 이런 쪽으로 좀 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기대했던 그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타이밍도 좀 늦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효과로 좀 그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시안을 잘 두고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종목 선정법인데요. 성동경 대리는 낙폭과대 대형주, 실적 중소형주에 눈길을 두고 계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도 이제 좀 낙폭 대형주를 이제 고르는데 그 기준을 잡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바닥의 조건 해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옆으로 이제 기는 차트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빨간 장대 양봉을 이제 길게 세우는 그런 바닥 패턴이 완성됐던 그런 종목들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겠고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쪽인 측면을 보자면 아까 이제 실적 얘기를 했는데 실적 예상치가 하야될 것으로 봤는데 계속해서 너무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저평가 국면에 속해 있는 업종들 그런 것들 이제 대형주에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은행, 에너지 그리고 이제 조선, 기계업종 이쪽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크게 좀 상승을 보였던 업종들이 다 여기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실적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수급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대형주 집중할 때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조선, 기계, 그 다음에 은행, 에너지 이쪽을 좀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80%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실적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2분기, 1분기 실적은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는 1분기보다 이제 좋아져야 되고요. 3분기, 4분기가 더 좋게 나오면은 더 중소형주 매력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종목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이제 선별해서 종목을 좀 선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김희승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은요? 예, 저는 코스피 내에서는 이제 에너지 업종 선택 업종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에너지 업종은 4개월 가까이 지금 연속해서 벤치마크 MSCI 에너지 업종 지수가 이제 MSCI 코리아 지수 수익률보다 4개월간 이제 수익률이 더 낮았습니다. 근데 최장 기간으로 이제 낮았던 적은 5개월까지만 이제 낮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상 더 낮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시점에 한번 투자를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뭐 비중 갖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던가 GS, SOE 이런 게 정유주가 세 가지로 대표적인 종목이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PBR이 좀 낮은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여전히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정책적인 지원이라던가 미국 이제 다우지수에서도 올해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헬스케어 업종 내에 있는 종목군을 집중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으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송동경 대리께서는 아바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좀 웬만해서 이게 좀 안 나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아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이제 회사 내용하고 이제 뭐 기존 사업, 그래가 이제 신사업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1년도에 이제 그 대구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2011년도에 그 지금 주력 제품인 그 태블릿 PC, 그 시각 제품으로 이제 사업 부분을 확장해서 지금 연결이 됐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백색 가전 이제 표면 처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이런 신사업에 이제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외형이 성장이 기대되는, 앞으로도 지금 외형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업종, 저기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주요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납품하는 데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의 LG 디스플레이 패널 물량의 거의 40%를 이 아바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그 애플 쪽에 지금 주요 납품처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보면은 지금 태블릿 PC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차지하는 그 태블릿 PC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한 53% 정도, 좀 가반수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애플 그 수요 물량 가운데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갖고 오는 게 한 60% 돼서 그 정도 그 가반수가 또 넘고요. 거기에 이제 60% 내에서 한 40%가 이제 아바텍이 이제 수요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LG 쪽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이 기존 사업이, 얘네는 이제 그 패널을 이제 시각하고,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이제 잘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처리를 이제 코팅하는, 이제 정전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표면 처리를 좀 코팅하는 그런 게 이제 기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단 잘라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IT 기기 제품들 트렌드가 경박단소라고 해가지고 가볍고 이제 그런 좀 큰 뭐 이런 것들, 이제 싸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 무게 경량화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IT 제품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그 기존 사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중요한 게 이 시각이랑 그다음에 이제 코팅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시각하는 업체에서 그 패널을 잘라다가 코팅하는 업체까지 또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팅하는 업체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척 비용, 운송 비용,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이런 비용들, 세척, 운송 비용들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바텍은 그거를 지금 일어나는 지금 가운데 있고요. 지금 이제 신사업,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이제 신사업 얘기인데, 그건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아바텍 자체가 이제 상장한 지가 이제 크게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아서 2011년도 지금 12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된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보시면은 2013년도 3월 달에 이게 이제 크게 주가가 좀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쪽 이제 강화 유리 표면이랑 그 LG 쪽에 이제 새롭게 이제 제품이 이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잠깐 좀 안 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좀 잡음이, 노이즈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 3월 초에 굉장히 크게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외주업체식으로 해가지고 그 LG 이노텍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패널에 외주업체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우려는 지금 진정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 좀 싼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거래량이 약간 좀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지금 2013년도 1분기 실적도 약간 그 애플 쪽에서 이제 수주가 좀 줄어들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2013년도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지는 그 양상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1분기 때 한 매출이 이제 200억, 이쪽 안 나오는, 못 미치는 196억에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2분기 때 지금 예상되는 매출이 한 3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이제 56억 원 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
후반대로 10%대 후반대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2분기가 될 것 같고 3분기, 4분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사업에 이제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5만 장 정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율 한 90% 나오고요. 그런 지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 한 35만 장까지 좀 늘려갈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커버율이 일체형이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커버랑 본체가 이제 따로따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커버가 없어지고 일체형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신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 기존 사업 지금 마진율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신사업 이런 추진한 것도 매출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존 사업이 갖고 있는 이런 캐시카우 어떤 현금성과 신사업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이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아직은 평가를 좀 덜 받았다. 예,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하반기가 갈수록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외형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까지 거의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약간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결국에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이제 깎아내고 코팅하는 게 이제 주력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이 플렉서블 얘기거든요. 어떤 휘는 것들 이런 거는 좀 이 동사에게는 약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는데 아직 플렉서블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패드 이제 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치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인치는 좀 단위당 면적은 좀 줄어들어도 출하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이 회사를 만약에 매수를 하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리스크 요인 두 가지 면적당 그 마진율, 비율 같은 거 그리고 플렉서블 LED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좀 리스크 요인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는 이번 주 좀 봐야 되니까 매수 이런 거를 좀 살펴드리면은 매수는 오늘 음봉 나왔는데 일단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재가로 집중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 적정가는 일단 전 고점이 14,550원인데 목표가는 1차로 14,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이 12,300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기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자, 다음은 김희승 대리님, 아이센스죠?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아이센스라고 이제 1월 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로 전 세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주요 공급처로는 미국 아가 매트릭스, 일본 아크레이, 뉴질랜드 파막 등을 확보 중입니다. 요 케어센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아이센스의 대표 브랜드로 2003년부터 국내에 공급 중이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지금 당뇨 환자가 국내에도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당뇨 환자 수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혈당 측정기 사업은 상당히 성장성이 있고 유망한 사업이면서 시장이 지금 2010년에 89억 달러 정도인데 2017년에는 122억 달러로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지금 혈당 조절, 당뇨병 환자이신 분들은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혈당 관리를 매일 이제 하셔야 되고 2형 당뇨 환자의 경우 식전 식후 2시간마다 혈당을 측정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가 따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혈당 스트립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건 일회용품입니다. 근데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랑 혈당 스트립 이렇게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망이 실적에 따른 전망 때문에 좋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고 지금 공모가 대비 거의 배 이상 공모가 19,000원인데 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현재 2012년 영업이익률은 12.3%였는데 올해는 17.6% 그리고 2014년에는 20.9% 가까이 이런 영업이익률이 단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 공장을 또 새로 지었는데 송도 공장 원주 및 송도 공장 가동률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매출이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33.7% 증가한 887억 원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2% 가까이 증가한 156억 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이제 차트를 함께 보시면 차트 모양도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모해서 상장한 이후에 초반에는 이제 하락을 했지만 그 후에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기관과 외국인도 관심을 갖고 이제 샀다 뭐 매매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가는 3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아바텍과 아이센서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소형주의 강세는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실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추천 종목의 AS인데요. 성대리님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저 추천 종목 저번 주였는데 저 AS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 흐름이 이제 크게 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큰 폭으로 좀 빠졌다가 그 다음날 한 6% 이상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날 이제 한 보합권 보이다가 오늘 한 2.5%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일단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의 제가 방송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비슷했던 게 STS 반도체, 뭐 유진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오늘 좀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약간 좀 길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차트 모양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지금 20일선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결국에는 추세를 이탈하기 20일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거로 보이고 기준을 지금 20일 이평선을 잡으면서 이탈 시에는 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술적 분석 대응은 좀 이런 식으로 기준을 20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보면은 제가 오늘 매수 추천드린 그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것들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제 납폭 과대주인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에서 저점에 있는 구간들 이 종목에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후공정에 좀 꼽히는 건 이 하나마이크론이 후공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후공정 업체들이 1분기에는 이제 안 좋았지만은 2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이제 개선된다는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서는 약간 좀 중장기 성향이 갖고 계시면은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기준을 20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대리님의 관심 종목 삼양식품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가격인 매수가에는 미도달한 상태인데요. 예, 제가 추천해드린 27,000원에는 도달을 못했는데요. 네. 음식료 이제 종목 업종이 워낙 좀 강세이다 보니까 그리고 살짝 올랐다가 29,300원까지 갔다가 아직 27,000원에는 도달을 못했는데 오늘 뭐 오뚜기라던가 메이유업 이런 다른 식품 업종들 빙그레도 이제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크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뭐 산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격을 좁혔을 때 사는 걸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27,000원 부근에서 초반에 도달하면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00억 가까이 비용이 줄어들면서 회사 비용 절감 때문에 큰 폭의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개선이 이제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천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안산점과 신촌점에 계시는 성동경 대리님, 김윤승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